5월 6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가능하면 일행과 마주보지 말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기차나 고속버스는 다른 사람과 한 좌석 이상 끼어서 예매합니다.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뱅킹이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손 씻기와 소독, 환기,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머물기 등 핵심 수칙도 꼭 따라야겠죠. 방역당국은 생활 방역이 시행되면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지역사회 어디선가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또 다른 유행 확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황금 연휴 이후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이상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 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꼭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약 1,000개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우선 지자체가 보건소나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그리고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500개 정도 운영해보고 지역 의사회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500개 정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대한의사협회와 회의를 열고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죠. 특히 구로 콜센터 방역 대응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의학저널에 구로 콜센터 보고서가 실렸는데요. 미국 CNN 방송에도 그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지난 3월 8일 발생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즉시 해당 건물을 봉쇄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검사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11층 콜센터의 구조도를 활용해서 감염인과 비감염인 지도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적극적인 대응 결과 가족 간 2차 감염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CNN은 구로 콜센터 사례는 코로나19를 관리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면서 미국도 신속하게 건물을 폐쇄하고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며 시민을 검역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로 콜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됐죠. 진료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괴원이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제도인데요. 보험에 가입한 괴원인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상 감염된 게 확실해야 하는데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동안에 감염됐다면 보상이 제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300명 미만인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프로야구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이 삼성 라이온즈의 홈 개막전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2월 말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에 눈물의 호소문을 통해 전국 의료진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코로나 의병들의 헌신으로 대구는 코로나19 극복의 모범 케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모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회장에게 시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